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결단.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새로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그렇다. 오랫동안 꾸준히 연습했는데도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없을 때, 더 나아지고 달라지는 걸 느끼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좌절한다. 그럴 때 나는 거의 자동적으로 크리스토퍼 소머를 떠올린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뛰어난 선수들로 키워냈다. 무려 40년 동안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선수도 있고 나이 든 선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리석은 선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벌써 다 죽었으니까. 그렇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리석으면 안 되며 좌절해서도 안 된다.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야 한다. 소모 코치는 승자가 되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반드시 천천히 하라. 서두르지 말라고 말한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했음에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연습했음에도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면 소머의 단 하나의 결단에 대한 조언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다음은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을 소머에게 보냈을 때 그가 내게 보내준 답장의 글이다. 소머의 답장이 필요한 사람은 비단 나뿐이 아닐 것이기에, 그리고 소머의 이 지혜로운 글은 건강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확신하에 이 책의 지면을 빌려 마지막으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친애하는 팀에게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을 때 나타나는 좌절감은 탁월함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탁월함은 좌절감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건 좌절감 때문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이죠. 좌절감과 싸우는 동안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탁월함의 길이 곧장 뻗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가장 빨리 가는 직선을 그리기 위해 조급함과 초조함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비범한 성과는 이 직선 위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절감, 초조함, 조급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결심을 한 것은 절대 그 생각을 의심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도 말고요.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하고 결심한 것을 바꾸지 않는 것 외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집중해야 할 대상이 많아져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았기 때문일 겁니다. 명심하세요. 드라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게 튀어나온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고 해서 자책할 일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심플하지만 단단한 루틴과 습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세와 걸음걸이를 살펴보며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행운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내가 40년 이상 재능을 가진 어린 친구들을 최고의 선수로 키워낸 경험에 비춰보면 말입니다. 발전과 성과가 없다고 해서 자꾸만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고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사람에겐 좋은 조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변화무쌍하니까요. 정해진 일정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릴 겁니다. 1년의 작은 중간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이 결정하고 지켜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명확하고 단순하면서 직설적이죠.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작은 결심들을 하고 또 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큰 결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작은 결심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신이 선택한 목표를 무심코 벗어나서 표류할 기회가 너무 많아집니다. 단 하나의 결단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입니다. 책을 마무리하며 프로처럼 배우고 예술가처럼 깨트려라. 파블로 피카소. 즐겨라. 진정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물을 때마다 듣는 답변. 즐겨라. 이 책을 쓰다가 늦은 밤이 찾아오면 30분 정도 따뜻한 욕조에 등을 대고 창밖나무 사이로 드러워진 별을 바라보았다. 전구가 하나뿐인 희미한 욕실 안에서 윌트 휘트먼의 시집 풀립이나 오이겐 헬리게의 활쏘기 선을 읽으며 머리를 식히곤 했다. 양궁을 배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매일 18발의 화살을 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코치와 활쏘기의 선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활쏘기의 선의 80%는 허튼 소리이고 20%는 진실한 통찰이었다. 하지만 이 책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 머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했다. 어느 날 아침 타이탄의 도구를 빌 마감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캐나다에서 날아온 젊은 친구가 냉장고 문을 닫는 나를 잠깐 멈춰 세웠다. 팀,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담담하고 침착해서 적지 않아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나는 냉장고에서 꺼낸 먹을거리와 생술 양손을 들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의 말이 맞았다. 당시 나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원고 최종 마감일이 코앞에 다가왔고 예상치 못한 일이 10가지 넘게 생겼고 반려견이 심한 부상을 당한 데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 있었다. 마치 세 개의 접시를 각각의 막대 위에 올려놓고 아슬아슬하게 돌리고 서 있는 서커스 단원 같았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심한 불안감을 나타내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괴롭고 짜증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 침착과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건 바로 이 책에 실리는 가르침을 읽고 또 읽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흡수한 덕분이었다. 집필 작업을 하는 내내 나는 나도 모르게 조코빌링크처럼 좋아 라고 외쳤다. 타라 브렉처럼 마라에게 차를 대접했다. BJ 밀러처럼 밤하늘의 발을 바라보았고 금문교를 올랐던 캐롤라인 폴처럼 두려움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했다. 나는 노트를 쓰고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방법으로 내 삶과 세계를 정리한다. 하지만 내가 새롭게 얻은 차분함과 평온함은 그간 내가 만들어 온 리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나는 문득 놀라곤 한다. 그저 이 책의 타이탄들이 알려준 방법을 바쁜 생활에서 하나, 둘씩 실험해서 얻고 있는 결과일 뿐이었다. 칼 퍼스먼은 좋은 것은 남는다 라고 했다. 타이탄들의 가르침은 내가 필요하는 순간마다 적절하게 떠올랐다. 그들의 지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큰 영향이 내 삶에 나타났다. 냉장고 앞에서 대화를 하는 지 약 16시간 지났을 때 나는 땀을 닦으며 휴식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혼자 사우나 욕실로 가 참나무 향기를 들이마셨다. 조금씩 향기가 느껴지면서 활쏘기의 선 부분에 도달했다. 스승의 제자를 마침내 떠나보내는 내용이 담긴 한 대목에서 나는 몇 분이나 멈춰 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너는 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변화가 곧 화살과
활과 화살이 그려내는 의미의 전부다. 내가 돌아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며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이란 늘 자신과의 활 쏘기 대결임을. 스승님은 내게 당신께서 가장 아끼는 활을 건넸다. 가져가라. 이 활을 쏠 때마다 나의 기운이 가까이에서 느껴질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스타워즈의 열렬 팬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제일의 귀환을 떠올릴 만한 대목이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엔드의 밤하늘 들여다보며 오비안 케노비와 요다,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 장면 말이다. 그 세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타이탄들의 에너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무리 힘든 시련과 역경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타이탄들은 그런 당신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전하라. 끝. 부록은 안 읽어요? 뒤에 부록 있지 않나요? 네, 부록 있어요. 읽어요. 부록 있어요. 네. 부록 1. 타이탄들의 케톤 식이요법. 도미니크 다고스티노 박사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모사니 의대의 분자양리학 및 생리학과 부교수이자 인간기계인지 연구소의 수석 연구과학자다. 또한 그는 7일간 단식한 뒤에도 227kg짜리 바를 10회나 데드리프트 할 수 있다. 이 괴물 같은 도미니크가 일하는 연구소의 핵심 과제는 영양 공급, 치료를 위해 케톤증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케톤식, 케톤 에스테르, 케톤 보충제 같은 대사요법과 독성이 낮은 신진대사 기반의 약물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극한 환경에서 최상의 능력과 회복력을 발휘하기 위한 대사요법 및 영양 전략과 관련이 있다. 미국 해군연구소, 미국 국방부, 여러 민간단체와 재단들이 그의 연구를 후원하고 있다. 도미니크 박사로 인해 내 삶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케톤증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간략한 입문서 역할을 한다. 식이요법에 관한 내용이 많지만 보충제와 금식은 별도의 도구로 취급할 수 있고 베이컨이나 헤비크림을 섭취할 필요도 없다. 비전문가인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개념들 가운데 일부는 약간 단순화했다. 내가 현재 이용하는 개인적인 식이요법도 포함되어 있다. 몇 가지 기본사항. 흔히 케토라고 부르는 케톤 식이요법은 단식 생리를 흉내낸 고지방식이다. 우리의 뇌와 몸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혈당 대신 케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케톤증이라고 한다. 이 식이요법은 원래 간질을 앓는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애킨스 다이어트를 비롯해 수많은 변형이 존재한다. 여러분도 단식이나 다이어트, 외부 케톤 주입 또는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케톤증 상태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케톤증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에버트사에서 만든 프리시전 엑스트라라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장비는 글루코스와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의 혈중 농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혈중 농도가 0.5mm몰이 되면 가벼운 케톤증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나는 1mm몰 이상이 되면 정신이 더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당신이 앞으로 찾아보게 될 주요 자료 참고. 도미니크가 케톤 식이요법과 관련해 가장 자주 찾는 자료식은 FAQ, 식단 등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는 ketogenic diet resource.com이다. 도미니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는 경미한 수준의 케톤증이 있는 것이, 즉 케톤체 농도가 1에서 3mm몰 정도 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싶다. 다른 장점도 많지만 이 정도 농도의 케톤체는 무엇보다 DNA 손상을 막아준다.
케톤증이나 케톤 보충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 감소 및 신체 조직 재구성, 강력한 항암 효과, 탄소 활용도 증가, 도미니크의 경우 케톤제 농도가 높을 때는 평소보다 2배나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다. 2분에서 4분, 나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케톤 대사가 이루어질 때는 산소 분자 한 개당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산소 이용상의 이점 때문에 뛰어난 자전거 선수들 몇 명도 케톤 식이요법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것은 평지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등 고도가 높은 곳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해준다. 기력 유지 또는 강화, 12명의 실험 대상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도미니크는 실력이 뛰어난 역도 선수들의 경우에도 지방을 통해 열량을 75에서 80%를 섭취하고 MCT와 코코넛 오일로 보충 탄수화물 섭취는 하루 22에서 25g으로 제한하는 케톤 식이요법에 2주 동안 적용하고 나면 힘과 운동 성과가 향상되고 비대증도 나아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케톤에는 이하작용을 막는 단백질 전략 효과와 소염 효과가 있다. 라임병. 단식을 통해 심한 케톤증 상태에 도달한 뒤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는 케톤 식이요법을 계속하자 다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고치지 못했던 라임병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다. 이는 항생제를 처음 복용한 이후로 병 치료에 도움이 된 유일한 방법이다. 이 요법은 밤낮으로 차이를 만들어 정신적인 능력과 명료성이 10배나 개선되었다. 이런 현상이 미토콘드리아성 재활과 케톤의 항염증 효과와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90% 이상의 시간 동안 케톤체가 생성되지 않는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 왜 단식을 해야 할까? 도미니크는 동료인 보스턴 대학교의 토머스 사이프리드 박사와 함께 치료를 위한 정화 단식이라는 개념을 논한다. 도미니크에 따르면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에서 3번씩 치료 목적의 단식을 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체내의 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의 나이가 40살이 넘었다면 암은 80%의 확실성으로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4가지 질병 중 하나다. 따라서 이 방법은 현명한 보험처럼 보인다. 당신에게도 제시할 증거도 있다. 과학적인 세부 사항은 건너뛰고 요점만 말하자면 3일 이상 단식을 하면 줄기세포 기반의 재생을 통해 면역 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시동할 수 있다. 도미니크는 매년 2~3번씩 5일 동안 단식할 것을 제안한다. 도미니크는 예전에 7일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단식하는 동안에도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글루코스 농도가 35에서 45ml에 케톤은 5밀리몰 정도인 상태로 수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단식을 끝내기 전에 체육관에 가서 227kg짜리 발을 10번 데드리프트하고 585파운드짜리도 한 번 들어 올렸다. 도미니크가 처음으로 7일간의 단식을 하게 된 것은 1970년 인간의 굶주림이라는 놀라운 논문을 발표한 하버드 의대 연구원 조지 카일에게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지 카일은 이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을 40일 동안 굶겼다. 단식을 한다고 해서 비참하고 나약해질 필요는 없다. 사실 단식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식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자. 몇 가지 개인적인 배경. 내가 처음으로 장기간 단식을 한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라임병이 내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바람에 거의 9개월 동안 평소 능력의 10% 정도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관절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5에서 10분 걸리고 단기 기억력도 악화되어 친한 친구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몸속에 투입되는 것들을 늘려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에 음식을 포함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전부 없애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단식 병원을 찾아내 그곳으로 향했다. 처음 해본 7일간의 단식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의료진들의 감독하에 단식을 진행했다. 환자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증류수뿐이었다. 수돗물과 치약도 입에 대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목욕도 하지 말라고 했다. 법적 책임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했다. 3일째부터 4일째 되는 날까지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자세로 계속 침대에 누워 지냈다. 의사들은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어 그렇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설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혈액 검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허리 통증의 원인은 간단했다. 지나치게 높은 요산 수치 때문에 신장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운동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케톤증 상태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 몸이 분해한 근육 조직을 간이 글루코스로 변화시키고 있었고 요산은 부산물이었다. 무엇보다도 중류수만 마시게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단식자들이 전해질 고갈과 이로 인한 콜린성 반응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점은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오랫동안 지속됐던 피부 문제가 사라졌고 만성 관절 통증도 마찬가지였다. 7일째 아침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마우스 가드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걸 보았다. 딸기 케이크 꿈을 꾸다가 너무 세게 씹은 바람에 잇몸이 갈라진 것이었다. 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단식이 끝나자마자 의사의 지시를 듣지 않고 돼지고기 슈트를 먹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결심했다. 단식이 매우 흥미롭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상준쌤 읽어주세요. 네. 잠깐. 그렇다면 난 지금 어떤 단식을 하고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뜬 소문. 단식을 끝낼 때는 반드시 잘게 자른 양배추와 사탕물을 먹어야 한다는 등 이 아닌 진짜 과학에 초점을 맞춰서 수많은 단식 실험을 진행했다. 현재는 매달 3일씩 단식을 하고 매 분기마다 5에서 7일간 단식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14에서 30일간 단식을 하고 싶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단식한 기록은 10일이다. 10일간 단식을 하면서 비타민 C, 이게 뭐야, 포스와 고압산소, 를 일주일에 3번씩 추가했다. 그리고 상태 추적을 위해 2, 3일마다 한 번씩 덱사 신체 검사를 받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BCAA를 1.5g 정도 그리고 운동할 때는 BCAA 3g 정도를 섭취했다. 10일간의 단식이 끝난 뒤에도 근육이 전혀 손실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생애 처음으로 한 7일간의 단식에서는 근육이 거의 5.5kg이나 빠졌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첫째, 나는 단식을 하는 동안 매일 미량의 BCAA와 300에서 500칼로리의 순수 지방을 섭취했다. 둘째, 근육이 쇠약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케톤증 상태에 진입했다. 이제는 3, 4일이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케톤증 상태가 될 수 있다. 케톤 식이요법을 자주 하면 할수록 전환이 빨리 진행된다. 모노카로 복실산 수송체와 내 기본 등급을 넘어선 다른 것들과 관련된 생물학적 근육 기억이 존재하는 듯하다. 단식이 열쇠인 것 같다. 존스 홉킨스에서 약물 저항성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들에게 케톤 식이요법 치료 계획을 적용할 때 음식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매달 3일씩 음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요일에 할 전화 통화 계획을 세운다. 4시간 동안 휴대폰을 통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한다. 이 말의 의미를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목요일 저녁 6시쯤에 저탄수화물 식사를 한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는 최대한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오. 수면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음, 아침에 일어나면 외부 케톤 또는 MCT 오일을 섭취하고 하루 종일 3-4시간 간격을 두고 2번 더 섭취한다. 나는 주로 케토카나와 브레인 옥탄 같은 카프릴산을 사용한다. 외부 케톤은 탄수화물 공급 중단으로 고생할 수 있는 3-4일 동안 결함을 보완해 준다. 심한 케톤증 상태가 되어 체지방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생략해도 된다. 금요일에는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도 카페인을 약간 섭취하고 더 걸을 준비를 한다. 잠에서 깬 순간으로부터 30분 안에 문을 나서야 한다. 나는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물이나 스마트 워터 1리터에 가당하지 않은 순수한 레몬즙을 가득 넣어 밍밍함을 없애고 통증, 두통,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을 몇 꼬집, 한 꼬집은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들어올린 양을 넣어서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걷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걸 조금씩 마시는 것이다. 팟캐스트 방송을 할 때도 물론 좋다. 물을 다 마셨으면 다시 채워넣거나 다른 걸 산다.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계속 걸으면서 꾸준히 마신다. 활발한 걷기와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분 공급이 핵심이다. 걷기 대신 달리기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도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효과가 없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3-4시간 동안 활기차게 걸으면서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틀림없이 0.7mm몰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해줬다. 그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다음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다. 말도 안 돼. 진짜 0.7mm몰이야. 단식을 할 때는 매일 외부 케톤이나 지방, 차나 커피에 코코넛 오일을 넣는 등 최대 4큰술까지도 섭취해도 괜찮다. 나는 단식 나우가 점을 여배해 코코넛 크림을 약간 넣은 아이스 커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가끔은 시스넥스에서 나온 김을 한 봉지 먹기도 한다. 이 얼마나 심한 타락인가. 일요일 밤에 단식을 끝낸다. 그 순간을 즐기자. 14일 이상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3일 정도의 짧은 단식을 할 때는 뭘 먹든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테이크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기름진 브리토도 먹는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굶주린 인류의 조상이 아사를 면하기 위해 잘게 썬 양배추나 그런 비슷한 걸 찾아 먹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눈에 띄는 건 뭐든 먹어도 된다. 단식 없이 케톤증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주 많은 양의 지방과 극소량의 탄수화물, 적정량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면 된다. 우리는 곧 도미니크의 일상적인 식단을 살펴볼 텐데 먼저 중요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고단백질과 저지방은 효과가 없다. 우리의 간은 남아도는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면서 케톤 재생성을 차단한다. 섭취하는 칼로리의 70에서 85%를 지방에서 섭취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매 끼니마다 립 아이 스테이크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닭가슴살만 먹으면 케톤증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다량의 올리브 오일과 페타 치즈를 곁들인 채소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얹어서 먹고 방탄 커피를 까지 마시면 케톤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케톤 식이요법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지방의 양이다.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70에서 80% 정도를 지방에서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식사에서 지방 덩어리를 포함시키려고 하기보다
도미니크는 식사 사이에 기름진 음료를 마시고 이를 보충해줄 아이스크림을 추가할 수도 있다. 도미니크는 유제품이 지질 농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크림치즈 같은 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기 시작했다. 나도 같은 경험을 했다. 케톤 식이요법을 유지하기 위해 끔찍할 정도로 많은 양의 치즈를 먹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유제품 대신 코코넛 밀크, LDE 등이 치솟는 건 걱정하지. 뭐야, 이거 이게 아닌데. 다 읽어야 되나? 밀크를 바로 먹는 걸 고려하지 해보자. 될 것 같아요. 고려해보자. 이렇게 돼야 돼. 아 그냥 예. 각설하고 도미니크가 먹는 음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그의 체중이 약 100kg 정도 나간다는 걸 염두에 두고 당신의 체중에 맞춰서 양을 조절해야 한다. 아침 식사, 달걀 4개, 버터와 코코넛 오일을 모두 넣어서 요리한 것, 올리브 오일에 절인 정어리 통조림 1캔, 굴 2분의 1캔, 아스파라거스나 다른 채소 약간. 도미니크와 나는 여행을 다닐 때도 정어리, 굴 다량의 마카다미아 넛을 가지고 다닌다. 점심 식사. 도미니크는 점심 대신 퀘스트 뉴트리션 MCT 오일 파워를 통해 하루 종일 많은 양의 MCT를 섭취한다. 그는 또 버터 반 스틱과 MCT 파우더 2분의 1 숟가락을 한두 숟가락을 넣은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 갖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데 총 3컵 분량 정도 된다. 저녁 식사. 도미니크는 말한다. 내가 배운 비법 중 하나는 하루의 주된 식사인 저녁을 먹기 전에 먼저 수프를 한 그릇 먹는 것이다. 대개 브로콜리 크림 스프나 버섯 크림 스프를 먹는다. 이때 우유로 만든 크림 대신 농축 코코넛 밀크를 사용한다. 농축액의 물개에서 사용하므로 칼로리가 그리 높지는 않다. 스프를 먹고 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도미니크의 저녁 식사에는 항상 다량의 샐러드가 포함되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다. 각종 채소와 시금치를 섞은 것,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티초크, 아보카도, MCT 오일, 파마메산 치즈나 페타 치즈 약간, 적당한 양의 닭고기, 소고기 또는 생선, 가장 지방질이 많은 부위를 쓰고 그날 운동을 한 경우에는 샐러드에 들어가는 단백질 양을 7, 80g으로 늘린다. 도미니크는 샐러드 외에도 방울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케일 같은 다른 채소를 버터나 코코넛 오일로 조리해서 먹곤 한다. 그는 채소를 지방 전달 시스템으로 여긴다. 이거 그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그 사람은 사람인가? 누구죠? 이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왜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이게 나오고 전 제 책이 잘못된 줄 알고요. 부록이 갑자기 여러 가지 있어요. 다음에는 운동 계획도 나오고. 아, 그래요? 하여튼 난 이게 안 하네. 자, 그다음 읽어요. 네. 읽을까요? 네. 채식주의자를 위한 도미니크의 팁. MRM 베지 엘리트 퍼포먼스 단백질. 나 초콜릿 근데 우리가 모카는 그걸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기억이 안 어, 나도 어, 방탄커피 만든 사람 맞죠? 방탄커피 예, 만든 예. 사람. 예. 다시. MRM 베지 엘리트 퍼포먼스 단백질. 초콜릿 모카는 맛이 아주 좋다. 이걸 한 숟갈 정도 떠서 코코넛 밀크와 섞은 다음 아보카도 단계와 MCT 오일, C8 오일 약간 넣어서 만든 쉐이크는 전체 칼로리 70%를 지방에서 20%는 단백질, 10%는 탄수화물에서 얻게 해준다. 단식과 암치료에 관한 다른 사실들. 암 환자 병동 환자들이 화학요법을 받기 전에 단식을 하게 해야 한다고 도미니크는 말한다. 그는 또 기본적인 단식은 세포들이 분열 속도를 늦추고 암세포들이 화학요법과 방사선의 선택으로 취약해지는 활력성의 위기를 불러온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진행성 고환암을 앓던 내 친구 한 명은 이 같은 식단을 통해 암세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관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와 함께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다른 환자들은 한 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 어,
이틀에서 3일씩 침대에 누워 지냈지만 치료를 받기 전에 3일씩 단식을 한 내 친구는 치료받은 다음날 아침에 16km 달리기까지 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식은 암세포들이 화학요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고 정상세포들은 독성에 저항하게 해준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은 아니고 특히 극심한 악액질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악액질의 경우 안드로겐의 영향 없이 테스토테론의 동화 조직 형성 능력을 갖도록 설계된 몇몇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미니크는 또 BCAA 사용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케톤 식이요법에 분지사슬 아미노산을 첨가함으로써 암에 걸린 쥐의 생존율을 최대 50%까지 높였다. 또 한 가지 조심이 좋은 것은 쥐들의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고 되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활동적인 정의성 뇌 종양에 걸린 쥐들을 케톤 식이요법과 고압 산소 치료법을 사용해서 치료한 도미니크와 과학자들은 평균 생존 시간을 31.2일에서 55.5일로 늘릴 수 있었다. HBOT 치료 계획의 경우 도미니크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2.5 기압, 2.5 ATA를 60분 동안 사용했다. 가압과 감압 시간을 포함하면 1회 치료에 약 90분이 소요된 셈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걸 뭐라고 했지? IV 수당과 함께 외부 케톤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외부 케톤은 식이성 탄수화물 섭취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종양 억제 또는 수축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식이성 탄수화물 섭취하는데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당연하죠.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케톤 식이요법은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부 케톤은 물에 한 숟가락 타서 그냥 꿀꺽 마시기만 하면 된다.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의 커닝 페이퍼.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가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 다양한 사실은 살을 빼기 위해 반드시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면서 케톤증 상태가 되지만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은 내가 10년 넘게 활용해온 기본 식단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외모뿐 아니라 훨씬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다. 팀 페리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소개한 저탄수화물 식단 연구 덕분에 60대 후반인 어머니가 체중을 20kg이나 줄이고 20년 넘게 복용한 고혈압 약도 끊으셨다. 이 모든 일을 3개월 만에 해내셨다. 이 말은 곧 어머니를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기본 규칙은 간단한데 매주 6일 동안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규칙 1. 흰색 또는 흰색으로 변할 수 있는 전분 탄수화물을 피한다. 모든 빵과 파스타, 쌀, 곡물이 다 해당된다. 이건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들은 전부 먹지 말아야 한다. 규칙 2. 아침과 점심에는 몇 가지 종류의 똑같은 음식을 계속 반복해서 먹어야 한다. 좋은 소식,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새로운 기본 메뉴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 일을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접시를 3등분해서 각각 단백질과 채소, 콩류로 채우자. 규칙 3. 고칼로리 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 예외, 매일 밤 드라이한 적포도주를 1, 2잔 정도 마시는 건 괜찮다. 하지만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경우에는 고조기가 유발될 수 있다. 규칙 4.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과당, 인산 글리세롤,
대개의 경우 체지방 증가. 아보카도와 토마토는 먹어도 된다. 규칙 5. 가능한 경우 자신의 진척 상황을 총 킬로그램 수가 아니라 체지방률로 측정한다. 저울은 당신을 기만하고 탈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할 때는 근육이 생기면서 동시에 지방이 감소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게 바로 당신이 바라는 것이겠지만 이 경우 저울 숫자는 바뀌지 않으므로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저울 대신 고밀도 검사나 보디 매트릭스, 가정용 초음파 장치 아니면 헬스장 전문가와 함께 캘리퍼스를 사용한다. 규칙 6.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다. 나는 토요일이 좋은데 당신에게도 추천한다. 이날이 바로 치팅데이인데 지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억지로 참지 않는 게 생화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주중에 먹어야 할 것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 6일 동안만 죄를 짓는 걸 참으면 된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이러한 6가지 규칙만 잘 지켜도 한 달 안에 10kg 가까이 빼서 옷 치수를 2사이즈나 줄일 수 있다.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45에서 90kg씩 뺀 사람들도 매우 많다. 부록이 타이탄들의 운동 계획, 김네스트 스트롱.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매일 더 강해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크리스토프 소머의 말이다. 그는 내가 지난 8개월간 시험해본 훈련 시스템인 짐네스틱 보디를 개발한 인물이다. 소모 코치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코칭 경력을 쌓으면서 본인이 사용하는 훈련 기술,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 여부까지를 꼼꼼하게 기록해 그중 가장 좋은 요소들만 골라서 상급 선수와 초보 선수 모두를 위해 뛰어난 연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40년에 걸친 세심한 관찰을 통해 짐내스틱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탄생했다. GST와 아크로 요가를 꾸준히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내 몸은 완전히 개조되었다. 20살 때보다 39살이 된 지금이 더 유연하고 활동적일 정도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손쉽게 연습법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약점을 극복하는 데 공을 들이자. 언젠간 승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내가 어깨 벌림 운동의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했을 때 소모 코치가 해준 말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럽다면 당신이 가장 쑥스럽게 여기는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번 노력해보자. 내 가장 큰 약점은 어깨 벌림과 흉추를 이용한 브리징이었다. 3 내지 4주 동안 노력한 끝에 10% 정도 개선되자 코치가 진절머리를 내는 수준에서 간신히 코치를 웃길 수 있는 정도로 오랫동안 날 괴롭히던 신체적인 문제들 상당수가 말끔히 사라졌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파악하려면 먼저 기능적인 움직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저희 이거 마지막까지 다 읽을까요? 아니, 여기까지 하시죠, 뭐. 뭐 뒤에도 많네. 네. 그러면 아마 규나님은 그 의미 아니었을까. 이제 아예 그 접자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마지막까지는 해주는 게 또 좋죠. 그러면 내일 요거 마지막 읽고 나눔 같이 하고 할게요. 이 네. 책은 뭐지? 되게 많아가지고 그죠? 뭔가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종류가 총 너무 많아. 해야 될 예, 것. 이때까지 타이탄이 읽은 거 많잖아. 예, 아, 총집합이라니까. 완전 장난. 이 책은 좋은 책으로 방탄커피. 좀 사놔야 될 것 같아. 우리 그러니까 읽었던 거 이게 다 나오니까. 예. 원싱하고 정반대 개념일 거예요. 원시요? 원싱 원식은 원싱. 하나만 얘기를 아, 한 거고 원생. 여기는 어, 이제 완전 everything. 반대다. everything.
아니, 아니, 반대라기보다는 일단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제 해야겠죠. 우리 이거 다음에 또 책 뭐였죠? 이거 거기 올라와 있나요? 네. 네. 이거 다음에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요 모르겠어. 아직 오래전인 게 기억이 안 나. 멘탈의 아니, 연금술. 아, 맞다. 음. 보드 멘탈의 셰퍼. 연금술. 네네. 보드 셰퍼 맞나요? 네네. 맞아요. 사야 아, 되네. 멘탈의 이 노래, 연습법. 이 책 진짜 좋다는데, 멘탈의 연금술. 연금 기대하고 멘탈의 있어요. 연금술. 네. 멘탈의 연금. 보도 셰프 거는 뭐 다. 예, 뭐, 그죠. 네. 일단은 오늘의 영어는 This is 예, going to rock your This world. is gonna rock your world. This is gonna rock your world. This is This is going. gonna rock your This world. is. 고잉이에 빠져버려. This is. 예, this going is to 보통 going to라고 This 안 is 읽죠. 이렇게 써 This 있어도 is going. gonna 이렇게 going to를 gonna. 그래서 아, 그리고 이 this is going to를 그냥 하나로 쭉 그냥 이어서 얘기하세요. This is gonna. This is This gonna. is. This is. This is gonna. This is. This is gonna rock your world. 결국 중요한 말은 rock your world. This is gonna. 이건 이렇게 is 될 gonna.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rock your world. This 그러니까 좀 끝내주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뭐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This is gonna rock your world. rock your world.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오늘 녹음하셨죠? 이거 간만에 좀 보내주세요. 오늘은 네. 간만에 일어났다가 잠깐 뻗었네요. 맞아요. 그 잠깐이 그렇게 돼요. 네, This is gonna rock your 깜짝 world. 놀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 진짜 깜짝 놀래요. 네, 아니, 깜짝 놀라서 나도 4시 10분에 일어났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좀 있다가 보니까 4시 그게 50분이야. 1시간 가. 컴퓨터 켜야지 했는데 어느새 잠깐 또 다시 잠들었어. 제가 네. 그게 6시 반이더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깜짝 놀랐다 오늘. 저는 계속 엊그제랑 어제랑 병원 가서 계속 검사를 했는데 막 괜찮죠? 이제 괜찮아요? 목에서도 목도 찌르고 근데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막 다 하거든요. 막 뽀뽀하고 옆에 있고 그냥 수시로 애들하고 하는데 애들은 둘 다 걸렸고. 근데 안 나와요, 저는. 면역이에요, 그래서 면역. 그것도 그런데 막 슈퍼 유전자 뭐지? 항체가 형성됐다고. 특히 뭐 간호사들은 얀센? 뭐 맞았냐고 물어보더니 얀센 처음에 맞았다고 하니까 얀센 맞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다고. 아. 근데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대요. 자기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안 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걸려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걸린 건데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대요. 그리고 증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열도 나고 저 그 미열에 목까지 있잖아요. 약간 마른 기침이 따끔따끔 한데 그런데도 그러면 이거 있는데 증상은 그런데 아무리 그러니까 실제로는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찔러보고 의미 없다. 3일 내내 그러면 나는 그냥 슈퍼 항체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잘생겼. 저도 아직도 안 정신과까지 걸렸어요. 저희 딸하고 저는 다 걸린 사람 사이에서 둘이 안 걸렸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야, 그러니까요. 저하고 그렇대요. 아들도 그래요. 대단하다. 아니 우리 집은 다 걸리고 뭐 쥐에 치고 다 대단하시다. 걸렸는데도 아무리 쑤셔도 안 나오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감사하다라고 살아. 예, 맞아요. 저도 희한하지. 그냥 예, 왜냐면은 분명히 걸려가지고 야, 나 걸렸으니까 너 가서 검사해봐 이러는데 난 나해. 그래서 오죽하면 의사가 그래. 근데 그만 쑤셔도 돼요 이러더라고. 저도 그래서 어제도 가고 하니까 이제 의사가 막 뭘 약을 그렇게 쑤시냐고. 10일치를 막 주면서 그냥 저기 약 내일 먹고 집에 오시면 있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 약도 막 이제 다 주면서 음. 와이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막 와이프가 이제 뭐 거의 걸렸다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약을 음. 일부러 내 달라고 안 했는데도 막 주더니 내일 아침에도 혹시 뭐 그러면은 집에서 한번 찔러 보세요. 오지 말라는 거지 이제. 귀찮단다. 네. 하지마. 와이프는 괜찮아요? 뭐 애들 계속 엄마는? 그러니까 근데 와이프도 기초 체온이 항상 37.34 돼요. 항상 그러면은
와이프도 좀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열이 있어요. 항상. 그냥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어, 열받아 있나? 아무튼 뭐. 그 갱년기지. 아니, 그 벌써요? 그건 아니죠. 갱년기지. 열받아 있어. 아, 아, 그래서 또 가서 일리지 말고요. 아, 똑같은 것 같아. 가정마다. 아, 저번에 어떤 그 같이 공부하는 분들 그러더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항상 잘못한 것 같다면서 그래.